하고 가볼게요. 자, 이게 실제로 화면에 지금 아무 회사나 들어오셔도 상관없는데요. 세무 2급의 화면에 이거 캡처를 했어요. 친해지려고. 그래서 일단 이 프린트에다가 형광펜으로 주로 나오는 거 내가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주로 나오는 거. 제가 표현을 할 때 통째로 밑줄하세요는 이거예요. 근데 그냥 밑줄하세요 이거는 그냥 줄만 하는 거예요. 줄. 이게 아닌데 줄. 이게 줄이죠.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 중요도에 따라서 대부분 다 통째로 읽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부가세 신고서는 통째로. 얘는 완전 밑줄. 이거는 그래서 지금 수기로도 연결해 봤잖아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매입세 공제 받으려면 신용카드 등 수치 수령금액 합계표 제출. 그 다음에 밑줄하고 싶어요. 밑줄. 신용카드 발행금액 집계표. 자, 이건 발행이죠. 아까 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론상 알고는 가야 됩니다. 그거. 그래서 밑줄. 그 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통째로 밑줄. 안분 계산하는 거. 겸용사업자들에 대한 안분 계산 또는 불공제 내역서. 대손세 공제 신고서 통째.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 통째. 뭐 다 통째는 아니고요. 수출 실적 명세서 여기 영세율 청구 서류 이건 우리 같이 안 볼 건데 그냥 밑줄만 해둘게요. 수출 실적 명세서 통째. 내국 신용장 이런 것도 참고. 의제 매입세 공제 통째. 재활용 패자원 밑줄. 재활용 패자원은 의제 매입과 거의 유사해요. 그다음에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매입세 공제 조기 환급 받으려면 이렇게 작성하는 거.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를 같이 살펴볼 거고요. 이 프린트만 들고 다니면서 연결하셔도 어느 정도 돼요. 우리가 이 부속명세서를 배우긴 하지만 매번 시험에 이게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서는요, 보통은 부가세 신고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부속명세서 한 문제가 제출이 돼요. 그래서 어떤 거는 예전에 나오고 요즘에 주로 안 나오는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 최근 유형들을 연습하다 보면 잊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실무 프린트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자주 보면서 연결을 하시면 돼요. 이따 열어보면 아시겠지만 왼쪽은 이론의 설명을 좀 담아놨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기출문제를 좀 데려다 놨어요. 그래서 연결을 해보시면 됩니다. 플러스 숙제는 오늘 이 내용을 배웠다. 오늘 대손세 공제를 프린트로 배웠어요. 그럼 집에 가서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플러스 교재에 있는 것까지 여러분들의 숙제로 남겨둘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경험치를 좀 많이 남겨두고자 하는 거니까 교재는 답안도 있으니까 그렇게 조금 확장 꼭 하도록 하세요. 자, 프린트 오른쪽에 제가 간단한 설명도 넣어놨죠. 이거 어떤 것들이다 아주 간단한 거. 이거는 나중에 읽어보시고 연결하세요. 그럼 우리는 뒤로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부속 명세서를 연결을 해봅시다. 부속 명세서 연결. 제가 여기 교재 페이지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를 배웠다. 그러면 복습하실 때 교재에 있는 문제들도 꼭 풀어서 익혀보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대손세 공제 신고서. 자, 대손난 세액에 대해서 공제해주세요. 그럼 여기 기본 전제가 뭐예요? 부가가치세를 달라는 거죠. 이 거래에는 뭐가 포함되어야 된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과 관련한, 그러니까 우리의 주된 매출과 관련한 거, 부가세 과세 사업자니까 부가세가 포함된 채권이었겠죠. 자, 이거 너무 당연한 거지만 간혹 놓쳐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써놓은 거예요. 여기 뭐가 들어있다고요? 부가가치세가 들어있다고요. 부가가치세가 들어있습니다. 이 주된 과세 사업자의 매출 일어나면 공급하고 받을 권리 채권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래가 되겠죠. 자, 분계부터 연결해 보면은요.
100만 원을 매출을 했대요. 100만 원 매출. 자, 이거 우리 이론했을 때 했던 거야. 그럼 요거를 매출을 하면 우리는 매출하면서 부가세를 거래 징수했다가 해당 과세 기간에 요렇게 신고 납부하면 차변에서 없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받았다가 나가야 되는데 의상거래 했을 때 우리가 해당 과세에 걸리기 때문에 먼저 신고 납부해줬다고요. 그런데 거래처에서 얘를 대손 내버리면 나는 억울하니까 어떻게 한다? 대손세 공제 해주세요.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요. 그럼 이때 대손세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손 사유가 세법에서 정해져 있어요. 이 세법에 의한 대손 사유에 해당해야지만 대손이 확정되게 되면 확정된 과세 기간에 어디에서 매출세액에서 뺍니다. 이미 다 보셨죠? 신고서에서. 자, 이론상의 내용 예정때는 된다? 안 됩니다. 간이가세자는 무조건 안 돼요. 이 두 개 꼭 기억하세요. 이론상 예정때는 안 됩니다. 간이가세자는 10%를 받아놓긴 하는데 납부세액이 되게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못 받게 됐다고 해서 그만큼의 대손세 공제해달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우선은 기억하시면 되세요. 이때 대손세 공제 신청을 하면 회계처리 분계 어떻게 되나요? 밑에다 분개해 보세요. 이거 우리 이론할 때 제가 분개해드렸어요. 복습 그때그때 잘 해주세요. 대손 발생했습니다. 대손 발생해서 대손세 공제 신청하면 회계처리. 해당 채권 대변에서 못 받게 되죠. 우린 이럴 거에 대비해서 뭐를 쌓아뒀다? 대손 충당금.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 만약에 넉넉하다면 뽑아서 쓰시면 돼요. 얼마를? 100만 원. 100만 원을 뽑아서 씁니다. 그리고 10만 원에 대한 세액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지금의 과세 기간에 납부세액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차변에서 부가세 예수금이 줄어들어요. 부가세 예수금. 여기 보시면 제가 굳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때는 이미 납부세 계산했겠죠. 지금 뒤에 가서 대손이 났대요. 그럼 이 대손난 확정 과세 기간에 매출세에서 뺀다는 건 내는 세금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리고 아까 신고서에서 했던 거 대손 발생하면 이렇게 처리. 근데 만약에 이렇게 대손세 공제를 했다가 다시 회수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다시 내겠습니다. 대손세 공제 받았던 채권이 회수됐습니다. 요것마저 분개해보세요. 공개하고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돈 들어왔겠죠, 차변에. 그러면 단기 대손 처리했다가 단기 회수했다라면 없던 일로 해야 되니까 다시 누구를? 대손 충당금을 쌓아두시면 돼요. 100만 원. 또는 대손 상각비라고 처리했다면 다시 대손 상각비 하시면 되겠죠. 대손 처리는 그렇게 연결하시면 되고 회수했으니 다시 내겠습니다. 누가 생긴다? 부가세 예수금. 우리 전산세무 시험에서는 이 결과 해결 처리를 부속 명세서하고 동시에 출제되는 경우가 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놓칠 수 있어서 이 툴부터 먼저 잡고 갑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법에서 정해놓은 대손 사유에 대해서 연결해 볼게요. 못 받게 됐다고 해서 무조건 대손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세법에서 정해놓은 대손 사유에 해당을 해야지만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대괄호 딱 묶어보세요. 얘네들에 대해서 대손세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받을 권리 채권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아직 못 받게 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는 대손세 공제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걸 적어 놓은 거예요. 저당권 설정. 그리고 이미 전제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표현이 사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채권에 대해서 못 받게 됐다고 해서 무조건이 아니라 이 거래에 뭐가 들어있는 거다. 부가세. 돈 거래에서 받을 권리 있죠. 나 거래처에 100만 원 빌려줬는데 못 받게 됐어. 그럼 이 못 받게 됐다고 해서 대손세 공제 신청하나요? 시당초 돈 거래에서는 부가세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전 소비 대차 거래에서는 당연히 대손 사유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당연한 거야. 그런데 문제만 나왔다 하면 못 받는 거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크 잘 해두세요. 자, 상법, 민법상의 소멸시효 완성. 이러면 소멸시효 완성되면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파산을 했거나 강제 집행, 사망, 실종, 폐업하면 못 받게 되니까 오케이, 대손세 공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부도 발생 일로부터 어음이나 수표, 우리가 무조건 부도 났다고 해서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6개월이 경과해야 돼요. 그래서 밑줄할게요. 부도 발생일로부터 얼마? 6개월 경과. 6개월이 중요해요. 6개월 경과. 근데 거래 발생일 아니고 부도 발생일로부터예요. 당연히 내가 지금 부도를 냈는데 그 이후에 거래를 해서 그 이후에 발생한 채권은 당연히 해당하지 않겠죠? 그 부도 발생일 이전에 해당합니다. 회수 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소액의 채권, 그래서 30만 원 이하인 경우, 얼마 안 되네? 근데 6개월이나 기다려줬어? 오케이. 그럼 대손세 공제 해줄게.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 또는 미수금에 대해서 거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 매출금 등에 대해서 대손세 공제 해줍니다. 그래서 이 범위는요, 공급일로부터 10년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확정 신고 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에 대해서 대손세 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돼요. 이게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이 2021년이죠. 근데 10월 달에 어떤 거래가 있었대요. 그러면 이 외상 거래에 대해서 언제까지 못 받게 되는 거에 대해서 할 수 있다? 2031년. 10년이니까. 그죠? 2031년. 10월은 이기죠. 확정 신고 기간은 언제가 돼요? 2032년 1월 25일까지 이 얘기가 돼요. 그 확정 신고 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에 대해서 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론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실무를 반영하는 걸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무 반영하는 것.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주인공은 누구예요? 부가세 신고서. 그래서 아까 전에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는 거 다 연결을 해보셨어요. 부가세 신고서 요거 작성하는 거 해보셨죠? 요거를 작성하면서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지금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주인공은 부가세 신고서. 그런데 대손세 공제 받으려면 요걸 작성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면 여기다 이렇게 표시할게요. 부가세 신고서에 자동 반영돼요. 부가세 신고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대손세 공제 신고서 작성하면 부가세 신고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그래서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세요라는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왜? 어차피 자동으로 해주니까. 그런데 아까처럼 그냥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세요. 이거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매출자 입장에서요. 대손이 확정되게 되면 나 대손세 공제 해주세요. 요 얘기죠. 대손이 확정되면 부가세 신고서에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이건 이미 했잖아요. 부가세 신고서에 어떻게 나타낸다? 차감으로 표시되죠. 차감으로 이렇게 10만 원이라고 위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죠. 요거 회수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부가세 신고서에 플러스로 나타납니다. 라고 했어요. 플러스로 이렇게 나타나죠. 이거 이미 연결.
자, 그러면 지금 주인공은 대손세 공제 신고서에 작성을 하면 이렇게 반영된대요. 지금 여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공제 신고서입니다가 이미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매출자 입장에서 대손이 확정되면 나 이만큼 공제해 주세요가 이미 담겨 있는 표현이니까 여기에 어떻게 나타내야 된다? 플러스. 요거를 구분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이미 공제해 주세요가 표현되어 있으니 플러스로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에는 마이너스. 회수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이렇게 공제 받았던 거 없던 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얘를 없던 일로 만들어주니까 여기에는 무엇으로? 마이너스. 옛날에 공제 받았던 거 없던 일.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여기에 공제라는 표현이 담겨 있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매출자 입장에서, 공급자 입장에서 대손난 세액에 대해서 공제해 주세요. 주로 얘가 나와요. 대손난 세액에 대해서 공제해 주세요. 주로 나오면 얘를 이 대손 발생에다가 표시하시면 돼요. 대손 발생. 우리가 매번 이 신고서 입력 못하니까 제가 캡처 화면을 넣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대손 발생에다가 반영합니다. 그래서 확정되게 되면 플러스, 회수하면 마이너스인데요. 여기 잘 보이세요? 여기 대손 확정일을 입력을 하시는 거고요. 대손난 금액을 입력하면 이론 때 했었죠. 전체 110 중에 얼마를 10만큼을 대손세 공제 받는 거니까 입력할 때 대손금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프로그램이 이해 자동 계산해 줄 거예요. 그리고 거래처는 기존의 거래처를 당연히 있겠죠. 기존 거래처니까 어떤 프로그램은요, 어떤 메뉴는 거래처 코드란에 한글 두 글자만 해도 자동 띄워줘요. 어떤 메뉴는 F2를 눌러야지 돼요. 그러면 그거 매번 확인하기가 그러니까 부속 명세서 할 때에만큼은 F2를 바로 누르자고요. 그래서 거래처 코드란에 F2 써두실게요. 우리 입력 메뉴는 그냥 한글 두 글자 무조건 하시면 돼요. 일반 전표라든지 메인 매출. 근데 이런 다양한 부속 명세서에서는 F2 이렇게. 그리고 해당하는 대손 사유를 반영하시는데 여기에 없는 것들은요. 7번에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매입자 입장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게 있어요. 어떤 거였냐면요. 매입자 입장에서 요 얘기 했었었죠. 내가 원재료 외상 매입했다가 공제 다 받아놓고는 내가 대손을 내버렸어요. 내가 대손을 내버리면 어떻게 하자고요? 다시 내야 되니까 톡 이렇게 얘기했었었죠. 그게 대손 처분받은 세액이요. 근데 내가 다시 갚았어요. 변제. 그럼 나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공제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얘한테 뭐라고 써놨냐면요. 나 공제 받았다가 내가 대손 내버리면 토 합니다. 이렇게 썼다고요. 자, 이때에는요. 매입자 입장일 때는 공급받는 자, 매입자일 때 대손 처분받게 되면 토 해낸다고요. 그러면 굳이 작성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어디에 반영했어요? 토 해내는 거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여기에다가 직접 반영합니다 라고 돼 있죠. 제가 자꾸 더러운 얘기해서 그런데 이거 그냥 토라고 쓰자고. 이해가 쉬워.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를 국가한테 달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러면 그냥 안 줘. 뭔가 부속명세서가 따라가야 돼요. 대손세 공제해주세요니까 이거 작성했어요. 근데 내가 토해내는 입장이니까 이런 거 작성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갚아서 다시 공제 받으려니까 작성하라는 얘기예요. 연결되세요? 그래서 내가 다시 갚았어요. 나 다시 공제 받고 싶어요. 그러면 변제대손 공제에 요거를 작성을 해주세요. 요 얘기가 돼요. 그러면 10만 원 다시 공제해 주세요. 다시 공제하는 건 어디에?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 이렇게 자동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아까 우리가 부가세 신고서 상에 미리 살펴봤던 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개념하고 연결을 좀 해보시면 되겠죠. 같이
같이 안 띄워놔도 되겠죠, 여러분들? 근데 주로는 누가 나온다? 매출자 입장에서 나오고 매입 거래에서 내가 공급받는 자 입장일 때 변제는 옆에 있는 탭으로 작성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판단하고 입력하는 것까지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왼쪽은 이론을 담았어요. 오른쪽은 기출문제 데려왔습니다. 옛날의 기출문제는 지금 백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거래처를 바꿀 수밖에 없었으니까 사업자 등록번호 이런 거 고려하지 마세요. 다 무시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는 혹시라도 이 코드에 들어갔더니 해당 거래처가 없다라고 하면은요. 아무 거래처나 활용하셔도 돼요. 왜? 옛날 기출문제이니까 여러분 다양하게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데려온 거니까 그런 것만 감안을 해주세요. 문제부터 읽습니다. 문제. 1기 부가가치 확정 신고 기한입니다. 위에 얼른 쓰세요. 언제부터 언제인지. 1기 확정 신고 기한은 언제부터예요? 4월 1일에서 6월 30일. 이렇게 써놓고 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여러분들이. 신고서, 누락분도 있고 기간을 판단하는 게 우선이니까 쓰세요. 이 기간의 반영을 고려 중인 내용이래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대손세 공제 신고서 작성하시오. 뭐 하라고 하는지 밑줄 합니다. 대손세 공제 신고서. 자, 요거요. 세 거래가 있습니다. 대손세 공제 신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보세요. 지금 입력은 같이 할 거고요. 되나 안 되나 판단. 되는 거 몇 개 나왔어요? 되는 거 2개. 정답. 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분해 볼게요. 자, 4월 10일이죠. 1기 확정 기간의 거래 맞죠? 날짜가 거래는 아니고 파산법에 의해서 파산으로 채권 배분 계산서의 통지를 받은 어려운 표현 상관없어요. 우리 배운 범위에서 파산되면 뭐다? 대손세율에 해당하죠? 파산됐으니까 대손세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손금을 받더니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래요. 그럼 우리는 이제 입력 화면을 열면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 왼쪽에도 있었죠. 여기에 대손금 자체를 넣으면 돼요. 어차피. 그래서 문제 내용에 따라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포함된 금액을 넣으시면 되는데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입력하시면 돼요? 플러스. 여기에는 공제가 담겨 있으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2021년 2월 28일에 전년도 매출에 대한 어음. 자, 그럼 이건 뭐라고 회계 처리되어 있어요? 받으럼이라고 되어 있겠죠. 자, 우리 입력은 같이 할게요. 우리 다른 분들 설명도 듣고 해야 되니까 소리가 나니까 좀 배려해 주시고 같이. 자, 매출에 대한 받으럼이요. 당일 부도 발생했대요. 언제? 2월 28일 날 부도 발생했대요. 이거 언제요? 예정. 예정 때 대손세 공제돼요? 안 돼요. 그래서 확정 때 대손세 공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되나요? 안 되죠. 부도 어음은 부도 발생일로부터 얼마가 경과해야 된다? 6개월. 그럼 이때 부도 발생한 거잖아. 이때. 그래서 얘는 6개월 경과가 안 됐으니까 6개월 경과가 안 됐으니까 지금 대손세 공제 못합니다가 돼요. 그럼 얘 언제 대손세 공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세어보자고요. 3, 4, 5, 6, 7, 8. 8월 달이 돼서야 6개월이 경과했어요. 근데 8월 달은 언제예요? 2기 예정이죠. 그럼 그때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러니 언제 해야 된다? 2기 확정 때. 그래서 얘는 6개월 경과 시점은 8월이지만 이때에는 예정이니까 언제 하자? 2기 확정.
그래서 얘는 2기 확정, 그거까지 판단, 2기 확정 때 하시면 되죠. 그럼 내년에 해야겠네요. 다음 연도 1월 25일 날 하시면 돼요. 그럼 두 개라고 했으니 나머지 밑에 있는 거 6월 20일 대표자 사망했대요. 돼요. 요거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입력 어렵지 않아요. 실수만 안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백데이터 받아놨으니까 회사 여기 20 근데 여러분 제가 요거를 안 바꿨구나. 여러분 백데이터는요. 중간에 0만 빼면 돼요. 86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데이터는 뭘 안 바꿨는데 그거만 반영해 주세요. 86을 하면 286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할게요. 그것만. 그리고 만약에 지난 시간 백데이터 설치가 잘 못 되어 있다. 그럼 아무 회사나 들어가서 그냥 내 마음대로 거래처가지고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대손세 공제 신고서 클릭. 대손 발생이죠. 기간 넣어줍니다. 1기 확정 04월, 06월. 대손 확정일을 넣습니다. 2021년 04월 10일 대손금을 넣으래요. 공제율 당연히 자동 반영해 줄 거니까 얼마를 입력? 1200, 100 플러스. 그럼 대손세액은 얼마? 110만 원이래요. 거래처 여기에 F2를 누르자고요. 그리고는 뒷광고라고 했나요? 그래서 이렇게 반영. 대손 사유 넣어주시면 돼요. 뭐에 의해서? 파산. 그래서 1번 해주시면 됩니다. 끝났어요. 입력. 무시할게요. 기출문제 백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누락됐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세 번째 거래 2021년 06월에 20 대손금 2200 입력 대손난 세액은 200 거래처 F2 누릅니다. 거창 대손 사유는 뭐고? 사망이래요. 그래서 사망 실종은 3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안 어렵죠? 자, 그 대신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반드시 저장 버튼 눌러주셔야 돼요. 반드시 저장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우리가 좀 헤아리고 가자고요. 지금 대손세 공제 지금 얼마 받고자 하는 거예요? 310만 원. 310만 원 공제해 주세요. 이건 부가세 신고서에 어떻게 나타낼까요? 마이너스 310. 자동으로 반영해 줍니다. 구경 갈게요. 부가세 신고서 가보세요. 저장하고 나와서 부가세 신고서 클릭. 갑시다. 이게 확정이니까 이게 되게 친절해요. 04월 엔터 쫙 끌어줘요. 자동으로. 그럼 누가 자동으로? 여기에. 우리 아까 위치 파악 다 해놨잖아요. 한눈에 보이죠? 310만 원 해줬습니다. 오케이 하고 구경 끝났으니까 나갈게요. 자, 그럼 얼른 또 두 번째 문제 연습하러 옵니다. 두 번째 문제. 자, 문제. 이게 확정 위에다 얼른 쓰셔야죠. 언제부터 언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 또 시간 드릴게요. 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분해보세요. 더 부르신 거예요. 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분해보세요. 어이구, 안 주세요? 아예? 오, 처음에 들어갈 때는
되는 거, 안 되는 거 골라보셨나요? 되는 거 몇 개? 또 2개. 맞을까요? 맞아요. 잘하셨어요. 하나씩 볼게요. 자, 우선 여기 보시면은 역시 대손 날짜 있고요. 채권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대손금 있고요. 거래처 나와 있고 대선 사유 있습니다. 10월 5일자의 외상 매출금. 이 말은 뭐예요? 주된 상거래였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과세 사업자가 전제됐으니 부가세 거래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110만 원이니까 10만 원이 세액이었겠네. 소멸시 완성됐다라면 대손세 공제 신청할 수 있죠. 예, 있습니다. 대손세 공제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째, 바드럼에 대해서 어음이에요. 55만 원이니까 얘도 5만 원만큼 세액이겠죠. 부도가 발생했대요. 11월 3일. 대손세 공제 되나요? 안 되죠. 이 날짜에 부도 발생했대요. 얼마가 경과해야 된다? 6개월 경과, 6월 경과 해야 되죠. 그럼 역시 얘도 언제 할 수 있는지도 연결해 볼까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내년 5월은 언제예요? 확정 기간이죠. 그럼 내년 1기, 차기, 1기 확정 때 할 수 있습니다가 되죠. 차기 다음 연도. 그래서 지금은 안 됩니다가 돼요. 요 날짜에 된 거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12월 1일자에 장기 대여금 132만 원. 그럼 마치 120만 원에 12만 원인 것 같죠? 그러라고 이런 문제를 내는 거예요. 파산해서 이 돈 못 받게 됐대요. 그럼 대손세 공제 신청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거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왼쪽에 딱 보면 금전 소비 대차 거래는 X라고 되어 있죠. 돈 거래잖아요. 부가세 포함한 적이 없죠. 그래서 이것도 막 220만 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 보고 오해하라고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외상 매출금 12월 24일자에 파산으로 대손 처리된 거 외상 대금을 회수했대요. 그럼 이건 뭐예요? 중요한 거 회수예요. 회수. 대손이 아니라 회수. 그래서 얘는 공제 신고서에 어떤 일로 반영해야 되죠? 그러니 얘 입력할 때는 어떻게 입력해야 된다? 마이너스. 얘는 뭐예요? 회수예요. 회수입니다. 회수 거래인 거 구분하시고 그래서 실수만 안 하면 어렵진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저 시간도 없으니까 딱 가볼게요. 82 하면 282, 82에 대손세 공제 신고서 들어가서 괜히 불안하네. 녹화되는지 못 봐요. 자, 여기 들어가서 기간은 이게 확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로 들어갑니다. 대손 확정일을 입력. 2021년 10월 05일 대손금 110 거래처 F2 누르시고 어디더라요? 대림 해주시고 대손 사유는 소멸시효 완성 6번. 오케이. 그다음에 두 건은 안 되고 마지막에 회수한 거 반영해 볼게요. 회수. 자, 여러분 보세요. 사실 여기에다가는요. 대손 확정일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회수지만 옛날에 대손 확정된 날짜 있겠죠. 만약에 그걸 제시하면 그걸 넣으면 되는데 없다라면 그냥 회수일자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2021.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선택이 어렵지 않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선 원칙은 대손 확정일입니다. 그럼 이때 대손난 금액은 44만 원이요. 어떻게 입력하자고요? 마이너스. 없던 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래처 F2를 누르시면 되고요. 어디요? 예빈. 그럼 이건 대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회수했으니까. 그럼 내가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몇 번을 누르고? 7번. 뭐라고 하셨어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대손금 회수 하셔도 되겠죠. 대손금 회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돼가지고 해당 금액 반영이 되겠죠.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저장 버튼 누릅니다. 시간상 신고서 구경 안 할게요. 그럼 요거는 이렇게 또 연습해 보시고 밑에 있는 문제 얼른 가보세요. 밑에 있는 문제 얼른. 제가
사실은 새로운 유형도 막 껴 넣은 거예요. 요거에 요것도 넣어보고 다양하게 경험하시라고. 마지막 문제. 자,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회사는 84 해서 문경인가? 거기 오시면 돼요. 284로 오시면 됩니다. 문제 읽으셔야죠. 그래서 첫 번째, 일기 확정 신고니까 4월에서 6월 30. 어떤 거? 대손세 공제 신고서 작성하세요. 1번, 당사는 2000년, 그럼 전년도죠. 1월 5일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제품을 공급. 이거 뭐요? 매출. 나 매출자 입장인 거죠? 매출. 하고 그 대가로 약속을 받았대요. 받으러움이라고 처리했을 거고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년도 매출에 대해서 올해 부도가 발생을 했대요. 그럼 요거를 해당 과세 기간에 대손세 공제 신청할 수 있나요? 얘는 어음은 부도 경과일로부터 얼마가 경과해야 된다? 6개월 경과.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기간만 경과를 했다라고 하면 전년도 거래 오래 할 수 있죠. 10년이니까. 게다가 저당권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안 된다? 요것 때문에 6개월 경과. 그래서 부도 발생 일로부터 6개월 경과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 안 했으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입니다.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외상매출금 부가세 포함한 5,500에 대해서 지금 2021년도인데 2018년도에 거래였대요. 이때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 회수를 못하고 올해 2월 9일자로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 대손세 공제 신청할 수 있죠. 얘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매출에 관련된 거니까. 그다음에 마지막 갈게요. 소멸시효 완성으로 전기 1기 확정 공제받지 못할 매입. 자, 이거 뭐예요? 매입거래요. 매입과 관련해서 내가 대손 처분 받았대요. 이게 무슨 얘기다? 내가 부담도 안 한 세액공제를 받았다가 결국 대손 처분 받아서 다 토해냈었대요. 우리 이걸로 통일합시다. 토해냈다가 이 외상매입금을 상환을 했대요. 변제한 거죠. 그럼 갚았으니 나 다시 어떻게 하자고요? 다시 변제한 세액에 대해서 공제해주세요. 이 얘기인 거죠. 그럼 뭔가 국가한테 해달라고 요구하니까 신고서 작성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요거 변제 세액 공제 신고서에 작성합니다. 자, 가볼게요. 바로 저 열어놨습니다. 여기다가 우선 2번 발생해. 발생에다가 확정이니까 04월, 02월 요거 날짜가 2021년 02월 09일 대손금 5,500인가요?
거래처 F2 하시고 어디예요? 안 보인다. 이거는 못 외우겠어요. 대원상사. 이렇게 해주시고 대손 사유는 뭐로 합시다? 소멸시효 완성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는 어디로 넘어가요? 변제 탭으로 가서 요거 변제 확정일에 2021년 03월 01 변제 금액 275만 원, 250, 25만 원. 그래서 F2 하시고 여기에다가 회사는 서진 물산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다가는 뭐라고 하시면 될까요? 대손 변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대손 변제, 대손제. 그리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부가세 신고서상에 어디에 반영돼요? 다시 공제해주세요. 근데 세금계산서로서 공제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와 관련해서는 뭐가? 매입 부분에 그 밖에 공제 있겠죠. 구경 갈게요. 확인만 합니다. 요거 닫고 저장 버튼 저 눌렀고요. 요거 닫고 부가세 신고서. 일개 확정이니까 04월 이거입니다. 그래서 아니요 누르시면 500만 원 마이너스 차감. 그리고 다시 공제해 주세요. 그 밖의 공제세. 여기 오른쪽에 보이세요?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반영이 돼요. 여기까지를 연결하십니다. 마무리하시고 제가 이거 캡처 중이